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전국모의고사 1회 해설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강성 교수와 함께하는 명불허전 감동세법 우리 제1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회 해설 강의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자, 1회는 문제는 중하급 난이도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문제가 계속 출제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난이도가 점점 높아질 건데요. 자, 그래도 지금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또 요런 것도 문제가 또 어렵게 또 보실 수 있습니다. 1회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전범위로 보는 것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중에 돌아보면 이 정도 1회는 여러분들이 또 쉽게 풀 수도 있는데 지금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또 볼 수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더라도 점수에 실망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국모의고사는 나중에 9월 달 정도 됐을 때 이제 8월 말 그때 정도가 이제 좀 의미가 있고요. 그 전까지는 점수에 여러분들이 실망하지도 자만하지도 않기를 꼭 여러분들 당부드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회 해설 강의 드리면 25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런데 자, 여러분 재산세 대상은 자, 어떤 거냐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그리고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차량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차량의 대상이 아니고요. 나머지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자, 20타석 이상의 이런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되고 토지에는 지적공무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포함합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죠.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카지노업에 사용하는 건축물이든 호프집에 사용하는 건축물이든 건축물 대상이 되고 주택이다 그러면 고급택이든 아닌 주택이든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그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기억본 보시면요.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우리 상한액 규정 있죠.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은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서 적용한다는데 여러분 우리 지방세법 110조 3항에 따른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은 토지나 건축물은 적용되지 않고 주택뿐만 적용된다는 것을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토지, 건축물은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주택은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부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요걸 한번 설명을 그러면 드려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자, 요걸 꼭 아셔야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은 있죠.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요 과세표준에 상한을 두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 건데 이것은 당연히 지금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액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은 보시면 이거는 전년도 과세표준하고 비교해서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 건데요. 토지하고 여러분 건축물은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뿐만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돼요. 그래서 자, 주택의 과세표준이 법령의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요? 상한액을 넘었을 때 큰 경우에 주택의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곱해서 구한 그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상한액을 넘지 않았을 때는 원래 주택 과세표준이요.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 그 금액으로 하는 거고 상한액을 넘었을 때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뿐만 적용되는 것이 토지의 과세표준이 건축물의 과세표준이 법령에 정하는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큰 경우에 토지에 또는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자,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걸 꼭 주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세부담 상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세부담의 상한을 두고 그 상한액을 또 역시 못 넘게 하는 건데요. 이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은
토지, 건축물은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거 적용되는데 전년도세액에 얼마를 못 넘게 합니까? 150을 못 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전년도에 재산세 10만 원 냈다 그러면 올해 19만 3천이 계산됐어도 15만 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세액의 150%를 못 넘게 하죠. 근데 주택부는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원칙적으로는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에 적용이 없다. 왜 적용이 없냐면 얘는 더 정교하게 돼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주택가격 변동률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더 정교하게 정하는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부는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고요. 예외적으로만 적용되는데 어떤 경우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이 세부담 상한 개정 규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2024년 세부담 상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들 있죠? 그런 주택들은 그러니까 2023년도에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았던 주택들은 2028년까지는 종전의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다만 출제자가 제가 보기에는 2024년 우리가 세부담 상한 개정 규정 시행 이후의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주택분은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으니까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만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들만 세부담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만약에 세부담 상한액 적용을 받으면 과세표준 상한액 적용이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여튼 이번 시험에서 출제자가 세부담 상한 개정 이후를 아마도 출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세 주택부는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 적용이 원칙적으로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토지건축물은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이 없고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번은 요거 토지건축물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번 문제 계속 봅니다. 니은번을 보시면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딱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이 재산세 소액 징수 면제는 25회 시험도 그렇고 26회도 그렇고 단골로 지문에 깔려 나옵니다. 그럴 때 고지서 장당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이요.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달입니까? 아니고 20만 원 이하일 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해서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택분만 요거 토지는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9월 달인데 주택분만 원래 부가징수할 세액이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 두 번 나눠 징수하는데 다만 주택분산세 해당하는데 부가징수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이렇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출이 이미 한 2번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틀렸고요. 옳은 것은 니은번 하나만 옳습니다. 그래서 2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고요. 2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취득세 대상은 우리 포항 영일만이 고객인 삶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쭉 소개를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뭐 팔고요? 토지, 건축물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영일만 도착해서 어부가 되기로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양식업권도 취득해서 양식업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제2의 인생은 불태울 수 있는 뭔가 없을까? 여행 떠났죠? 강원도 정선에. 거기 카지노에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사업구상을 하는데 사북고한 태백의 탄광촌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아이템이 떠오르죠. 그래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치고 콘도 숙박도 하고 종합주행시설 운동도 하고 폼나게 승마도 하고 요트 탈 수 있는 회원권을 분양하는 리조트 사업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들이었죠. 광학권 주기에서 인목을 보러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을 한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취득세 대상에 우리 실질과세원칙상 등기하지 않은 토지,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니까 등기되지 않은 토지도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임차권, 여러분 취득세는 반드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요. 부동산 임차권, 자 지상권, 전세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등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양도소득세 대상은 되지만 이런 것들이요. 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근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세 대상이 아닌 거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해 권리는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걸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대상이 됩니다.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8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8번 문제를 보시면요. 28번 문제. 자, 다음은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이 지방세 법령상 취득세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지방세 특례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어진 조건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1번 보겠습니다.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자 취득했는데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예요. 조세 포탈 나와에 작정했죠. 그럼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몇 프로? 80%. 자, 가산한 금액을 세구로 해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액이 몇 프로? 80% 중과산세입니다. 그래서 1번 여러분 틀렸고요. 2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됐을 때, 자 올해 가로 내용이 2026년 올해 개정세법이죠.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공부를 좀 이제 더 하시다 보면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요. 조정상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 사람이 조정상 지역에 있는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8%로 취득세를 중과세 합니다.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취득은 8%로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데, 그럴 때 단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내 처분 하겠다는 조건으로 신주택을 취득할 때 표준세를 적용합니다.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근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을 못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3년 하루만 딱 지나도 바로 이렇게 가산세를 정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이요? 요거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중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합니까? 신고 납부합니까?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식 2주택 3년 하루만 딱 지나면 바로 가산세를 정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내에 이제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0일 내 신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물론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야 되겠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 대상에 해당된 경우도 포함해서요.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이거 뭡니까? 추가 신고 납부죠. 제목.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처음에 비과세 대상이었다가 나중에 과세 대상이 되거나, 처음에 감면 대상이 됐다가 나중에 추징 대상이 됐다.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추가 신고 납부 나오면 제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요.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요. 그래서 60일, 30일 틀렸죠? 가산세 제외, 항상 우리 세법에서 포함 제외 나오면 꼭 포함인 제외인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제외한 금액을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꼭 확인하시라고 했습니다. 보통 징수 아니고요. 기산점만 달라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세법에서 포함 제외 나오면 꼭 포함인 제외인지 확인하시고, 또 취득세에서는 국가, 지자체 등이 매각했을 때 매각 통보, 신고, 요거만 매 30일이고,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그거 하나 딱 빼놓고 나머지는 다 며칠이다? 60일입니다. 나머지는 다 60일입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자, 여기 바로 나오네요. 국가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면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국가지자체 투자기관 등이 매각을 했다. 매각일로부터 며칠이요? 자, 요거 매 30일 내에 자, 물건 수익 관한 지자청한테 통보하거나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자체 등이 매각했을 때 매각 통보 신고 요거만 취득세는 뭐다? 매 30일이고 나머지는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다 며칠입니까? 60일입니다.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어떤 때는 30일, 어떤 때는 60일이던 거 다 60일로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안 바뀐 거 국가 자체는 헷갈릴 리가 없으니까 매 30, 요거만 매 30입니다. 자, 4번 지문 봅니다. 증여요. 자, 수증자가 채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포함해서 우리가 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요. 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여러분 봅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 납부기 한 올해 꼭 주의하라고 별표시하는 꼭 자, 알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입니까? 숫자만 보면 하수예요. 취득일로부터가 아니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요거 3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증여로 취득했다. 자, 부담부 증여로 취득했다. 취득세 신고 납부기 하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입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틀려요. 그래서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꼭 기억하시고 요거 별표시에 놓고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취득세 다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등록면허세하고 취득세하고 채권자, 대위자의 취득세 신고 또는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가 같은 해에 신설이 돼서 등록면허세는 시험 문제가 벌써 작년에도 정답지문 나왔고 그 전에 두 번 나오고 3번이나 나왔는데 취득세만 안 나오고 있으니까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하는 채권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옳죠. 이거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지자체에 상한 납세무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거. 60일에 통보 아니고 즉시 통보예요. 자, 그래서 있다. 즉시 이거 꼭 확인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 문제 이어서 봅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등록면허세 문제입니다. 29번.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 여러분, 나머지 지문들 다 중요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납세지는 단글로 나오고요. 부동산 소재지고, 이런 것들 쭉 읽어봅니다. 6천 원 미만이면 등록면허세 징수하지 아니한다는데, 등록면허세는 자,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고, 36회 때 최저한세 지문 2개가 나오는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이 6천 원 미만일 때 등록면허세는 징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얼마에? 6천 원 미만이면 무조건 6천 원을 징수합니다. 등록면허세 만약에 세액 계산했더니 3,500원 계산됐다. 얼마 받습니까? 6천 원 받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주세라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등록면허세액이 6천 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천 원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분들 다 중요하고요. 꼭 읽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할 때 기간 없습니다. 취득세와 달리 기간 없고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관세 접수하기 전까지 이렇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거. 자, 요거. 자,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할 때는 증여, 취득일이 속하는데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틀립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요. 자, 그래서 3번이 어떻든 간에 틀렸는데 5번 지문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의 경우는 원래 취득세로 통합됐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 제외하고 4가지 중에서 이거요.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인 경우가 물건의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과 지방세법 규정에서 취득세 규정에 수정하는 이 취득 당시 가액 중 어떤 거?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자 2020 우리가 5년도 개정세법인데 출제 아직 안 된 거 꼭 알아줍니다. 자, 우리가 취득을 원래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 계할 때 원칙 등록 당시 신고한 가액, 등록 당시 시가 편액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한 등록의 경우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취득했다는 등록이나 외국인 소유의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의 연부 취득했다는 등기 등록이나 또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표준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
당시가액을 과세표준하는데 단 그 네 가지 중에서 취득세부가 제척기간인 경우와 물건의 등기등록의 경우는 등록 당시가액과 취득 당시가액 중 어떤 거? 높은 가액으로 한다는 걸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우리 30번 문제를 보시면요. 등록면허세 문제입니다. 자, 연결이 틀린 거 그랬는데 30번 문제 바로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의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 월 임대차 금액이죠? 월 임대차 금액이지. 자, 요거 임차 보증금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시험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자, 나머지 애들 꼭 기억하시고요. 건수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들 있죠? 자, 건당 6,000원 세율을 적용하는 거. 건수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들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 같은 이런 것들은 건수를 과세표준한다는 거. 이것도 알아주시고 나머지는 뭐 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알아둡니다. 납세무자는 여러분요. 우리가 납세무자는 무슨 설정 등기는 권자고, 자, 설정 등기는 권자고, 말소 등기는 설정자고, 말소 등기는 설정자, 그 등기 설정자, 설정 등기는 권자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 이렇게요. 지역권자는 요역지 소유자고요. 가등기는 둘 다 되죠?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가액 둘 다 됩니다.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요. 지상권 설정 등기.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이런 애들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과세표준할 때, 자, 그럴 때, 자, 우리가 머리 글자를 따서 소, 가, 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몰라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가액. 가등기는 부동산가액,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가액 과세표준하는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등기는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31번 문제 보시면, 자, 그래서 정답은 30번은 4번이 되겠고요. 31번 문제 봅니다. 자,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 단계에서만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몇 개인가?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 3인방 고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취득세는 취득 시에만 부과되고, 취득 시에만. 재산세, 자,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 3인방이고, 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시험에서는 소방분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이거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면 이게 소방분이라는 걸 눈치채시고요. 자, 재산세 친구죠. 소방분.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부세, 보유세 3인방은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에만 부과되고요. 자,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만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은 재산세,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또는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나오죠. 종부세, 얘네들 보유세 3인방 보유시에만 부과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2번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중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로 옳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우리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 이걸 떠올리셔야죠. 징수 방법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그럴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끝까지 문제 잘 봐야 돼요. 지방세로 옳은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죠. 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맞잖아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원칙적으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고요. 종합부동산세 원칙적으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고요. 양도소득세 고르시면 안 되죠.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신고하는 때 확정되긴 하지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를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등록면허세만 골라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요. 자, 그래서 양도세까지 같이 걸러가지고 오해 없이 틀리는 일이 없도록 문제 끝까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문제인데
있는데 잘 보세요.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과세상 및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 중에서 별도 종합합산만 대상, 토지만 대상이 되고요. 공장용과 사업용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상이 다른데, 여러분 건축물은 이게 공장용이든 상가용이든 고급 오락장용이든 어떤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에 따른 등록 이 문화유산 주택은 종부세, 과세 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우리가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이런 것들, 또 등록 문화유산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과세 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36개 때는 임대주택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주택을 과세 표준 합산배 대상 주택을 보유한 납세문자는 자,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런 주택 보유 현황을 관할 세무자에게 신고해 주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과세 기준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문자는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은 재산세 납세문자 중에서 종부세 납세문자 된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 또 이어서 34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4번 문제는요, 어떤 거냐, 그러면,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납세무자가 고소자로서 개인인 경우에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 납세무자, 종부세 납세무자, 자,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로 나눠져죠. 자, 그래서 거주자일 때는 당연히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소지입니다. 거주할 때는 집 가까운 곳을 분류하고 주소지고, 비거주자일 때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럼 국내 또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도 없다? 그럴 때 주택이나 이제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 예외도 있지만 거주할 때는 주소지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언제입니까, 여러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고, 자,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 개시 며칠 전까지요? 납부기한 개시 며칠 전까지 고의서 발부한다? 5일 전까지 고의서 발부합니다. 여러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의서 발부하는 것은 보유세 3인방이 다 그래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본시설세, 그리고 종부세, 이 보유세 3인방은 다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의서 발부해야 되고요. 또, 자,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세액을 납부고 주세에 기재하여? 아닙니다. 주택분은 얼마고 토지분은 얼마인지 구분해서 기재를 해줘야지. 뭉뚱그려서 고의서 한 장에 이 사람이 주택도 종부세 납세문자가 되고 토지도 종부세 납세문자가 되면 한 장의 고의서로 납세문자에게 고의서 발부될 때 구분 없이 그냥 주택분 토지분 얼마인지 구분 없이 457만 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이 아니라 보다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 기재해가지고 납부고의서에 이제 기재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납기 며칠 전까지요? 5일 전까지요. 자, 이것도 틀렸고요. 네 번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는 납세문자는 종부세 과세액을 관할 세무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한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아닙니다. 종부세는 관할 세무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부가고지할 때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기로 하고,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도 종부세는 무조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4개 다 틀렸죠,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꼭 알아둬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다 틀렸고요. 하나 정도 왠지 틀린 게 있지 옳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본인을 믿어야지.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5번 문제 보니까 다음 거주자가 국내래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항상 뭘 구하라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양도세 계산 문제 나오면요. 과세표준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항상 자 과세표준 구하라고 그랬으면 문제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필, 차, 장, 소기과예요. 이렇게 써놓고 가필차랑 소기과를 써놓고 자 봅니다.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 보니까 상가 건물을 미등기 양도한답니다. 자 실지 양도한 가액 5억이고 실지 독한 가액 3억이고 자본적 출액 및 양도 직접 비용이 1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미등기 양도한 자산이니까 자 보세요. 양도 차익과
장기 특별공제, 장특공제하고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등기한다면 장기 보증제, 기본공제 둘 다 배제되니까 미등기한다는 자산은 양도차익과 소득금액 일치하고 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미등기한다는 자산은 양도차익이건 뭐가 된다? 양도수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양도가액이 지금 5억이고 취득가액이 3억인데 취득가액을 실질 취득한 가액으로 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출액과 양도 직접 비용을 필요경비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필요경비가 얼마입니까? 취득가액 3억에다가 자, 기타 필요경비, 자, 요거 1억 원 합치니까 여기 4억이죠? 네, 그래서 4억입니다. 그러면, 자, 5억에서 4억 빼니까 양도차익 1억입니다. 그러면 미등기양도한 자산은 양도차익이 곧 과세표준 금액이 되니까 양도수 과세표준 금액이 1억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산출세액을 구하라 그러면 과세표준 1억에다가 미등기 양도시 세율 70%를 곱하면 7천만 원이 자 산출세액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산출세액 구하라지 않고 뭘 구하라고요? 과세표준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도 차익이 곧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1억 원이 자 과세표준 금액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35번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용력을 발휘하시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36번 문제를 보시니까 소득세 법령상 자, 거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양도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다른 거, 국내 소재산 양도하고 비과세 감면 고려하지 않고요. 여러분, 지역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채권이다 보니까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고요. 영업권은 여러분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대상이 되고요. 이주권 가액을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해 구분 신고하는 경우에 구분 신고하는 이주권이요. 이주권은 자 여러분 보세요. 이주권은 대상이 되는데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 대상인데 양도세인데 다만 단서를 잘 봐야 돼요. 이주권 가액을 자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는 경우인지 구분 신고하는 경우임 그러면 대상이 아니고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구분 신고하는 경우가 아님 그러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분 신고한다고 했으니까 이주권은 요거는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양도세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으니까 자, 2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죠? 한 개가.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37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이런 것은 이제 1회 모의고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우리가 다음 모의고사부터는 이것은 종합문제 속에서 이제 부가쟁수 양도세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는 정도인데 자 우리 한번 확실하게 이제 알고 가시라고 1회 때는 이렇게 독립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음부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는 건데요. 자 고자가 2026년 2월 14일에 국내 소재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했습니다. 잔금 청산일이 2월 14일이네요.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그런데 자 우리가 양도세 신고기한이요 2월 14일 날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 2월 14일 날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죠. 자,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자, 4월 30일이 됩니다. 자, 2월 달은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4월 28일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 달의 말일로부터 월로 하기 때문에 그 달에 항상 말일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 4월 30일이 예정신고기한이 됩니다. 자, 3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38번 문제를 보시면요. 소득세법상 고자가 국내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양도세 납세지는 자 거주자라고 그랬으니까 어디입니까? 집값권 볼일 받아야죠. 그래서 주소지고요.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인 때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하는 거고 양도수 과세표준금액이었거나 결성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소득세 법령에 따른 수시부 가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미리 세금 낸 게 있으면 공제하여 이미 기출됐던 지분인데요. 공제하여 빼고
미리 세금 낸 게 있으면 공제하여 빼고 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 납부는 되고요.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세금계산 달라질 경우인데 뭐하러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율 정대상 자산 등을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그걸 합산해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세금계산 달라질 때는 반드시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에 하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를 보니까요. 소득세 법령상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이 최근에 안 나오고 있지만 항상 대비를 해두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잘 나왔던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상으로 이전했다. 자, 반드시 양도세는 사실상 유상 이전,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대가 없이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상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유상 이전해야 되고 부담부 증여 시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만 채무에 해당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요. 제가 맨날 드는 예로 시가 5억 상당 토지 증여하는데 거기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부담이 있는 증여를 했을 때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자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2억 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요거는 자 채무액 상당액을 제외한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에 해당됩니다.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죠. 그 다음에 도시별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본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다만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서 당일예산을 변제 충당한 때 이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양도 담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도 담보된 자산을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또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해서 자기가 본인이 재취득할 때 여기서 자기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물상보증인 자기가 본인이 재취득했을 때는 이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를 보시면요. 40번 문제는 자, 어떤 얘기냐 그러면 거주자가요 국내 소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 과세 표준 계산 및 비과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아니고요. 자 여러분 다 중요하죠 여러분들 쭉 이거 다 중요해서 여러분들 지문들 다 꼭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4번 지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있잖아요. 이것은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측량을 다시 했어요. 경계가 달라져요.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거 네 땅 아니었는데 측량 다시 해보니까 빨리 내놔. 너 가져. 야 이거 국가 땅이어서 빨리 내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토지 현상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공부상 면적이 증가된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줄어드는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지급합니다. 그럴 때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주는 주체도 공적기관이고 실제 토지를 주고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뭐한다? 비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니다. 취득가액인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어서 그 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액 순수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가 불분명한지 잘 보셔야 돼요. 추계할 때 취득가액이 지금 불분명합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할 때는 매감환기입니다. 매감환기. 환산 취득가액이 빠져서 틀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콕 집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
우리가 콕 집어서 추계결정 경정 이거 상식처럼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죠. 추계 결정 경정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콕 집어서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하냐. 그러면 매, 감, 기 순서입니다.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콕 집어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결정 경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래서 이거 지금 매감기라고 돼 있잖아요. 환산 취득가액이 빠져서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 1회 우리 수강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첫 전국 모의고사 시험 보시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제가 얘기하죠. 점수에 실망하지도 자만하지도 말고 시험장 가기까지 묵묵히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자, 포기하지 않으면 기꺼이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을 내어주는 시험입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여러분들은 언제나 저의 자랑과 보람입니다.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날에 자,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다음 회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